내가 나이가 드니 냄새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손주가 예전만큼 품에 파고들지 않는 것 같네. 자녀가 방문하면 자꾸 창문을 열어 환기하려 하는 건 기분 탓일까? 이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관리하며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이런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쓰이기 마련이죠.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경력 35년 차 가정의학 의사 오선영입니다. 67 되신 박정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매일 샤워하고 빨래도 자주 하는데 왠지 모르게 스스로 위축될 때가 있어요. 혹시 저에게서 무슨 냄새라도 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손주가 오면 저도 모르게 품에 안는 걸 망설이게 돼요. 말씀하시는 내내 박정자 어르신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또 75 되신 이영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딸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방에서 좀 냄새 나는 것 같아 하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그 후로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좀 꺼려지고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존경받는 분이신데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걸 보고 나이 드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몸의 향기에 대한 걱정은 많은 분들이 비밀스럽게 또는 혼자서만 안고 가는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 중 하나이며 우리가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학 전문의로서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마음 편히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나이가 들면서 몸의 향기가 변하는 이유에 대해 과학적으로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에서는 노네날이라는 특정 물질의 생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젊었을 때는 거의 생성되지 않다가 40대 이후부터 점차 늘어나기 시작해서 노년기에 가장 많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노네날은 지방산의 산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알데하이드 화합물인데 특징적인 기름지고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노인 냄새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쾌쾌한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거죠. 이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고 피부에 끈질기게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서 평소처럼 비누로 대충 씻거나 향수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잘 사라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네날 생성 증가는 질병이 아니라 그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화학적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 변화로 몸에서 냄새가 달라지듯 노년기에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네날 외에도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유분이나 땀샘 활동의 변화, 침분비량 감소로 인한 구강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몸의 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에서 나는 기분 좋은 향기를 되찾고 유지하는 7가지 황금 습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효과를 직접 확인한 것들이니 믿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1.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해요.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와 같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이나 땀으로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은 정말 좋고요. 71살의 김복순 어르신은 처음에는 물 마시는 습관 들이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루 6잔 목표로 꾸준히 마셨더니 한 달 만에 얼굴빛도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전보다 신경 쓰였던 몸의 향기도 옅어진 것 같다고 하셨죠. 손주가 말하기를
할머니한테 좋은 냄새 나요. 말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루에 물 6잔 대략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전후, 잠자기 전 등 시간을 정해두면 잊지 않고 마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커피나 차는 물 대신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몸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니 커피 한 잔 마셨다면 물은 한두 잔 더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기. 힘든 운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20분 정도 따뜻한 햇볕 아래서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은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해서 피부에 나쁜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가볍게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적당히 땀이 나면서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죠. 여든 되신 박성철 선생님은 처음에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집 앞에서 10분, 15분이라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꾸준히 하시다 보니 점차 걷는 시간도 늘고 몸도 가벼워지면서 활력을 되찾으셨죠. 햇볕 쬐면서 걸으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몸도 가뿐해지는 것 같아. 땀 흘리고 나면 개운하고 말이야.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부드러운 햇볕이 가장 좋답니다. 3. 세 가지 중요 부위를 꼼꼼히 씻기. 이게 바로 핵심 중 하나죠. 우리가 평소 샤워할 때 놓치기 쉬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서 씻어야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접히는 부위, 털이 많은 부위,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접히는 부위. 겨드랑이, 사타구니, 팔꿈치 안쪽, 무릎 뒤쪽, 그리고 귓바퀴 뒤쪽과 귓속 입구 부분을 포함해요. 이런 곳은 습기가 차기 쉽고 피부가 접혀 통풍이 잘 안 되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샤워할 때 비누나 바디워시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가락 끝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구석구석 부드럽게 문질러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귓바퀴 뒤쪽은 노네날 성분이 잘 쌓이는 부위 중 하나이니 꼭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면봉에 물이나 스킨을 살짝 묻혀 닦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털이 많은 부위. 머리카락,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털이 있는 부위는 땀이나 피지, 노폐물이 엉겨붙기 쉽습니다. 머리는 매일 감기 어렵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꼭 감아주시고 바디워시를 사용할 때는 거품을 충분히 내서 털이 난 부위의 피부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부위. 발, 등, 가슴 부위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안에 있어 습기가 차기 쉽고 세균 번식이 활발해져 불쾌한 냄새의 원인이 되곤 하죠.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아주고 발을 다 씻은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풍기나 드라이기 찬 바람으로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의 향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 안에서 노네날 생성을 억제하거나 노폐물 배출을 돕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베리류, 녹차,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이 있습니다. 육류나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는 몸에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니 줄이는 것이 좋겠죠. 5. 구강 청결을 철저히 유지하기. 입 냄새도 전체적인 몸의 향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침분비량이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기 쉽고 이는 세균 번식을 촉진하여 입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식후 꼼꼼한 양치질은 기본이고요.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혀 표면의 설태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가글액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6. 옷과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기.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옷이나 침구류에 배기 쉽습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땀이나 피지가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침구류 관리가 중요해요. 옷은 한 번 입으면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고 속옷이나 양말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침대 시트나 베갯이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고 햇볕에 잘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할 때는 섬유유연제나 살균 효과가 있는 세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7. 방안을 자주 환기하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공기도 중요해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기가 부족하면 실내 공기가 탁해지고 특유의 냄새가 배기 쉽습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 저녁으로 10분씩이라도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로 바꿔주세요. 맞바람이 치도록 여러 곳에 창문을 열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주방은 냄새가 나기 쉬운 공간이니 더 자주 환기하고 화장실에는 냄새를 흡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베이킹 소다를 작은 용기에 담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70살 되신 박영수 선생님은 겨울에는 춥다고 환기를 거의 안 하셨는데 제가 환기의 중요성을 설명드린 후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환기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춥고 귀찮기도 했지만 며칠 지나자 실내 공기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셨대요. 오, 선생님, 집안 공기가 달라지니까 제 기분까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젠 아들, 며느리가 와도 창문부터 열지 않습디다 하시며 유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 습관 어떤가요?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거창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부지런을 떨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이 방법들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꾸준히 실천하도록 격려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몇 가지 가슴 벅찬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65살의 윤숙자 어르신은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표정이 참 어두우셨어요. 손주가 예전처럼 무릎에 앉거나 안아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으셨다고 했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7가지 습관, 특히 3가지 중요 부위를 꼼꼼히 씻는 방법과 구강청결을 강조하며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저를 믿고 성실하게 실천하셨어요. 한 달 후 다시 진료실에 오신 윤숙자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얼마 전에 손주가 저한테 달려와서 와락 안기면서 할머니 냄새 안 나? 좋은 냄새 나?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환하게 웃으시는 윤숙자 어르신을 보며 저 역시 가슴 뭉클했습니다. 또 다른 분, 78 되신 이재호 선생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선생님은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창문부터 열어 환기하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끼셨다고 했죠. 비싼 향수도 뿌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요. 이 선생님께도 7가지 습관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실천을 독려했습니다. 특히 물 충분히 마시기와 방 안자주 환기하기에 신경 쓰시도록 말씀드렸죠. 6달 후 이재호 선생님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오셨습니다. 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아들이 집에 오면 창문부터 열지 않아요. 오히려 제 방에 더 오래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사소한 건데 이게 뭐라고 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호 선생님의 달라진 모습에서 저는 작은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몸의 향기 변화는 결코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며 현명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려는 노력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7가지 황금 습관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 당장 집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 미지근한 물 충분히 마시기. 2. 햇볕 아래 가볍게 산책하기. 3. 3가지 중요 부위 꼼꼼히 씻기. 4. 항산화 식품 많이 먹기. 5. 구강 청결 유지하기. 6. 옷과 침구류 자주 세탁하기. 7. 방안을 자주 환기하기.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몸을 더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에게서 나는 향기를 더 기분 좋게 만들며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지혜로워지는 우리의 내면처럼 우리의 몸도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잘 이해하고 보듬어주면 나이와 함께 오는 몸의 향기마저도 따뜻하고 편안한 어르신만의 좋은 향기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눠주세요.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희망을 북돋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나이와 함께 더욱 건강하고 향기로운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력 35년차 가정의학 의사 오선영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